네, 다음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대 노동자와 연대하는 만명의 눈송이 만년설의 임서훈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숙명여대 노동자와 연대하는 만명의 눈송이 만년설의 임서우입니다. 지난 2018년 있었던 한 청년 여성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소개하며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4세의 성악도 고 박송희님의 이야기입니다.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한 박송희님은 지난 2018년 여름 대학원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한 오페라 공연의 조연출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게 됩니다. 유학 자금을 마련하고 경험을 쌓기 위해 제안을 수락한 송희님은 공연 이틀 전 공연이 진행되는 김천 문화회관을 찾습니다. 공연 일정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 세트에는 허점이 많았습니다. 어두운 극장에서 홀로 무대 세트 작업을 하고 이를 확인하려 뒤로 몇 걸음을 옮기던 송희님은 그대로 7m 아래로 추락하게 됩니다. 현장에는 무대와 지하 연주자들의 공간을 연결하는 리프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송희님이 혼자 작업 중일 때 리프트는 아래로 내려가 있었고 다른 작업자들은 이 사실을 송희님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리프트가 작동할 때는 분명히 이를 알리는 경보음이 울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램프와 경보기 모두가 고장난 상황이었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리프트의 램프가 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함께 일하던 작업자가 있었더라면, 아주 기본적인 이 사항들만 제대로 지켜졌더라면 송희님은 안타까운 죽음을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송희님의 죽음은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노동하다 노동 현장에서 사망했음에도 말입니다. 공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노동자였기 때문입니다. 사고 후 2년이 흘렀음에도 그 누구에게도 사과받지 못했습니다. 하청을 거쳐 고용된 존재였고 그 과정에서 책임의 주체는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한 해에만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수치입니다. 송희님의 죽음처럼 보이지 않는, 기록되지 않는 죽음들이 수없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가 죽어간 그 자리에서 또 다른 노동자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비극은 계속됩니다. 사용자도 기업도 국가도 모두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여성 청년 노동자들도 그 비극에서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여성 청년 노동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노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는 노동자와 대상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모든 노동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비극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노동자의 상을 기를 때 쉽게 여성과 청년을 지우곤 합니다. 그렇기에 여성 청년 노동자들의 비극은 우리의 일상 속에 언제나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공장에서, 콜센터에서, 공사 현장에서, 실습 현장에서, 공연장에서 소리 없이 죽어간 여성 청년 노동자들을, 되풀이되고 있는 비극을 지금 당장 멈추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기업의 책무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모두가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해 저희 만년설도 계속해서 연대하고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발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동자의 죽음은 공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산업재해 문제에서 드러나지 않은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해 다뤄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호 외치고 다음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제정하라.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이윤보다 생명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네. 다음 발언으로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공동행동의 다빈님께서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빈입니다. 작년 8월 서울대학교의 한 노동자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고인은 폭염이 한창이던 그때 에어컨도 창문도 없는 한 평 남짓의 휴게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학교 본부는 사망 원인을 개인 지병으로
악령으로 돌렸습니다. 이어지는 비판에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사건이 있었던 청소노동자 휴게실에 복합된 연비용에 불과했습니다. 노동환경 전반에 대한 공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코로나19로 더욱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학생 식당과 카페 등을 운영하는 생협은 매출 감소를 이유로 인력을 감축하고 유급휴직을 권고했습니다. 남아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강도가 과중되고 사고나 부상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지만 본부는 늘 그랬듯 실질적으로 생협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생협은 별도 법인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노동 환경으로 인한 재해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계약 형태를 핑계로 권리의 보장을 회피하는 서울대 본부의 태도는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재해에도 하청기업의 문제라며 건망을 빠져나간 원청기업들, 안전을 경시하는 조직 문화는 그대로 둔 채 몇몇 담당자만 처벌한 사건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꼭 필요합니다. 사업장과 공중시설의 안전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고 원천까지 제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재해의 근본적 원인인 사회적 구조를 외면하는 태도, 계약 형태 등을 근거로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노동자와 이용자의 안전과 복지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태도를 바꿔가야 합니다. 나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우리 생활 전반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법입니다. 올해 2월 16학번 선배들이 하나둘 졸업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봄의 슬픔이 아니었다면 그들과 함께 졸업했을 이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시민에게도 적용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회적 참사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공중이용 시설과 교통수단의 운영, 원료와 제조물 취급에서의 안전보건 의무를 규정해 우리가 매일 타는 대중교통의 안전한 운행, 매일 사용하는 제품들의 안전성, 항상 들고 다니는 전자기기의 안전한 생산을 담보하기 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안전한 노동과 일상이 시작점이 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지지하며 비서공도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원청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빨리 제정되기를 촉구합니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제정하라. 안전한 미래를 원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제정하라. 네, 오늘 보도자료에는 이름이 없으시지만 오늘 이제 발언을 해주시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정의당 청년당원 모임 모멘텀의 최재식님께서 나와주셨는데요. 이후 추후 보도자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의당 청년당원 모임 모멘텀의 최재식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청년당원 모임 모멘텀 최재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겐 행복한 순간, 슬픈 순간, 그리고 보람찬 순간. 이 일상이 근데 누군가의 죽음 위에 서 있다면은 우리는 그 일상을 온전히 일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그리고 그 중심입니다. 주변에는 수많은 빌딩들과 자동차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저 빌딩들이 세워질 때, 저 자동차들이 만들어질 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밟고 서 있는 이 도로가 만들어질 때 누군가가 죽어갔다면 우리는 이 일상과도 같은 저 건물들, 이 도로, 저 자동차들을 과연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이 일상이 누군가에겐 죽음이었음을, 누군가에겐 지옥이었음을,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일상의 폭이었음을 말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그 일상을 회복해 나가는데 첫 걸음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일을 하다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죽음은 단지 언론에는 하나의 숫자로, 하나의 익명으로, 한 줄의 기사로만 쓰일 뿐 그 누구의 가슴도 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의 삶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이 누군가의 죽음에 서 있는 것이라면 그 일상이 과연 온전히 정당한 것이겠습니까? 저는 이 죄책감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 기자회견장에 서 있는 이유, 그 죄책감과 죄의식에서, 그리고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모두가 일상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는, 그리고 지금 이 현장에서, 공장에서, 대중교통 운수직에서, 서비스직에서, 학교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일할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목숨을 위해서, 이 사람들의 일상을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 그 사람들의 죽음에 발디지 않고 살 수 있는 일상을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청년이라고들 표현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죽어나간 그 미래들, 그것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였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그리고 우리의 산재는 현재입니다. 저는 1997년생 2014년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세월호 참사로 희생당하신 분들과, 많은 분들과 같은 또래의 사람입니다. 저는 그 죽음을 처음 목도하였을 때 그 죽음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 죽음을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가? 기업은, 자본은,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절망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절망을 단지 절망해서 끝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이 죽어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누군가의 죽음으로 이뤄져서는 안 됩니다. 제발 이제는 돈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지 맙시다.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우리 이 사회가 단지 혼자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닌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면은 그 공동체 회복의 시작으로서 우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도 제발 시작합시다. 이 한 걸음의 시작이 더 나아가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는 일상,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는 현장,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발언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산재로 돌아가신 수많은 노동자들의 이름을 다시금 불러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부름이 또다시 같은 상황을 놓고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사망자들의 이름을 더 이상 늘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청년 학생들은 보다 안전한 사회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윤과 자본의 논리 앞에 위험한 노동 환경에는 누구도 내몰리면 안 됩니다. 더 이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오늘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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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미래를 원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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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기자회견은 이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많은 단체 활동가 선생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예, 아까 우리 세월호 시은이 어머니시군요. 예, 우리 시은이 어머니께서도 함께 이렇게 우리 청년들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절박한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